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하희 쌤입니다. 민법 한 번에 끝내는 이론 강의 제5강 시작하겠습니다. 질질 끄는 학원 컬이 버려버리세요. 이론 강의 한 번으로 끝납니다. 처음 하신 분들은 한 두 번은 들으셔야 돼요. 같은 강의 두 번 듣는 게 훨씬 낫죠. 기존에 하셨던 분들도 책은 많은 분들이 사셨는데 강의는 별로 안 듣더라고요. 강의 한번 꼭 들으세요. 듣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우리 교재는 부동산학개론 이종호 교수님과 민법 개말 제가 만든 초초 요약집으로 한 권의 개론 민법 다 있습니다. 이 개론은 지금 유튜브 부동산학 이종호 TV에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민법은 제 유튜브 채널에서 기출 같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1차는 이 초초 요약집과 기출문제집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죠. 이론 공부하시고 바로 문제 확인하시고 그러면 효과가 훨씬 큽니다. 구입하실 분은 아래 계좌번호 입금하시고 핸드폰 문자로 해주세요. 문자 전용입니다. 문자로 4가지 정확히 적어주세요. 1차 과목은 한 과목이죠. 개론이 쉽게 나오면 민법이 어렵고 개론이 어려우면 민법이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종원 선생님과 김하연 이 두 명이 여러분 1차 합격을 책임지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제3장 법률행위 대리 파트를 공부하겠습니다. 이런 제목을 잘 보세요. 이 우리가 공부하는 대리는 법률행위 대리고 항상 민법 총칙은 개인 간의 재산상 법률행위를 대리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태어나서 이거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이건 대리운전 대리가 아니에요. 회사 김대리 박대리가 아닙니다. 어디 대신 가는 그거 아니에요. 재산상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 번도 안 해봤을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대리가 아니에요. 특이한 대리입니다. 여러분 해보시는 거 한번 보세요, 이제. 자, 대리지도 이거죠. 자, 일반적인 법률행위는 갑과 을이 매매하면 행위자가 그걸 책임지는 게 원칙이죠. 네, 대리제도는 행위는 대리인과 상대방이 합니다. 네, 행위에 대한 책임 효과 그래요. 효과 책임은 대리권 준 본인과 상대방이 책임지는 거죠. 그리고 행위 주체와 효과 주체가 다른 게 대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에게 부동산 5억짜리가 있어요. 근데 갑이 지금 미국에 있는데 이거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친구 을에게 자기 대신 매도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줬어요. 그럼 대리인 을은 갑 대신 부동산을 매매할 권한이 있는데 을이 병을 만나서 X를 파는 거죠. 그때 갑 이름을 현명한다 그래요. 행위는 대리인이 하지만 책임은 대리권 준 본인, 갑이 책임진다고 본인의 이름을 나타내는 걸 현명한다 그럽니다. 그럼 이제 매매는 을과 병이었더라도 매매에 대한 책임은 갑과 병이 유효하게 책임지는 겁니다. 이때 을과 병이 매매했죠. 그럼 갑은 이제 대리권을 본인이고 대리행위 당사자, 을이 대리인, 병이 상대방이랍니다. 그러면 대리에서는 대리인이 의사를 결정합니다. 갑이 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은 그대로 책임만 지는 겁니다. 이렇게 대리에서는 대리인이 의사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엑셀을 투입하는 거죠. 매매 가격을 갑과 병이 아니라 을과 병이 결정해요. 5억짜리인데 을과 병이 7억에 팔면 갑 미국에서 기분 좋겠죠? 갑과 병이 7억에 책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은 7억 줘야 되고 갑은 5억짜리 넘기면 됩니다. 근데 을이 만약에 저걸 3억에 매매했어요. 그럼 갑 책임져야 돼요? 책임 안 져야 돼요? 책임져야죠. 뭐 7억은 갑이 책임지고 3억은 책임 안 지고 이기적이면 안 되죠. 책임져야 됩니다. 그럼 병은 3억을 주면 되고 갑은 5억짜리 넘겨야 됩니다. 이처럼 대리에서는 대리인이 의사를 다 정합니다. 본인이 정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대리 해본 적 있나요? 없으시죠? 아마 본 적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공부한 대리는 우리가 해본 거 아니에요. 특이한 대리입니다. 자, 그럼 의리한 행위를 갑이 책임지려면 둘 간에 정당한 대리권이 있고 그 다음 팔아달라니까 팔았죠. 대리권 범위 내에서 대리했을 때 갑과 병이 책임지는 걸 대리 효과로 부르고 이 파란색 세 가지를 대리 삼면관계로 부릅니다. 우리 교재도
2장이 대리권, 3장이 대리행위, 4장이 대리효과식으로 진술되겠습니다. 먼저 총설이 있어요. 대리에서 사자와 다른데 사가 시킬 사자, 심부름권이에요. 그러면 의사를 누가 정하는가? 대리에서는 대리인이 의사 정했죠. 사자는 본인이 정한 걸 사자는 심부름만 하는 거죠. 우리가 사회에서 대리하는 건 다 법률적으로 사자입니다. 본인이 정하는 걸 가서 전달만 했죠. 다 사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밖에서 하는 대리건 법적으로는 다 사자를 말합니다. 대리에서는 대리인이 의사를 정합니다. 다음 대리권 발생 원인은 임무대리와 법정대리가 있는데 임무가 내 마음대로 그 말이죠. 내가 원해서 대리권 주는 것이고 법정대리는 법률 규정에 정해진 겁니다. 그럼 임무대리는 내가 대리권 원해 주는 거죠. 그걸 대리권 수여 표시이고 네 글자로 속권행위라죠. 대리 권한을 수여한다. 근데 법정대리는 법률 규정에 써 있는 겁니다. 대리권 수여 표시는 법률행위죠. 내 의사에 따라 내가 원해서 대리권 주는 거죠. 따라서 이 법률행위고 이건 불료식도 가능합니다. 대리권 줄 때 보통 위임장을 주긴 하지만 꼭 줘야 되는 거 아닙니다. 믿을 수 있다면 위임장 안 줘도 돼요. 이제 법정대리는 법률 규정에 생긴 것이고 우리 시험 범위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 게 미성년자는 친권자나 부모님 같은 법정대리가 있죠. 우리 시험 범위는 다 임무대리예요. 다 당사자가 원해서 주고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임무대리권 범위가 나와요. 자, 이거 시험에 잘 나오죠. 가격의 X가 있는데 우리에게 팔아달라고 대리권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병을 만나서 갑 이름 현명하고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매하라고 대리권 주면 우리 어디까지 대리할 수 있는가? 자, 갑은 을에게 매매하라 그랬죠? 근데 병이 을에게 중도금 잔금을 줬어요. 그럼 을은 중도금 잔금 받으면 그 돈을 갑에게 갖다 줘야겠죠. 근데 을이 가지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럼 을이 돈 가지고 도망치면 갑이 책임져야 될까요? 병이 책임질까요? 대리권 준 갑이 책임져야겠죠. 병은 태어나서 을 처음 봤어요. 갑이 책임져야 되니까 병은 대리인 을은 상대방으로부터 중도금이나 잔금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법원이 판시했어요. 그래서 병이 을에게 돈 주면 병은 의무가 다 소멸된 겁니다. 그럼 갑은 병한테 등기 넘기고 갑이 빨리 을 잡아서 그 돈 받아내야 돼요. 자, 이걸 가장 어렵게 내면 이렇게 됐어요. 을이 병으로부터 대금 전부를 지급받고 갑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 대금 지급 의무는 변제로 소멸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자, 을이 병으로부터 대금 전부를 지급받고 여기까지 병은 이미 할 일이 다 끝났어요. 병이 을에게 돈 다 줬단 말이죠. 여기서 이미 병의 의무는 다 소멸했습니다. 그 뒤에 을이 갑에게 전달하지 않았죠. 그럼 갑과 을이 알아서 할 일이죠. 여기서 이미 병의 의무는 다 소멸했습니다. 그 다음 포괄적으로 매도할 대리권 주면 대금 지급 기일 연기일 권한도 있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갑은 가서 매매하라 그랬죠. 계약을 취소 해지하란 말 없죠. 하라 그랬지 계약 깨란 적 없습니다. 그래서 매도할 대리권에 취소 해지권은 포함되지 않아요. 세계 절대 실수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118조에서는 이제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 그랬죠. 즉 대리권을 주긴 줬는데 구체적 권한을 안 정했습니다. 다음 각호 행위만 할 수 있고 1호 보존 행위는 무제한할 수 있어요. 2호 대리 물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개량은 가능합니다. 시험 법조문 이대로 물어봅니다. 그래서 보존 행위로 시험에 가끔 나온 게 미등기 부동산을 맡겨놓고 특별한 권한을 안 정했어요. 그러면 대리인은 보존 행위는 가서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용 계량 행위는 성질이 변하면 안 돼요. 그래서 보존 행위는 자유롭게 할 수 있죠. 이용 계량은 약간 제한이 있습니다. 시험 법조문 이대로 내고 있습니다. 이런 교재 자 183페이지입니다. 자 총설에서 대리제도는 본인의 이름을 하는 거죠.
그리고 대리에서는 대리인이 의사결정하지만 사자는 본인이 결정합니다. 다음 대리권 파트에서 법정 대리권은 법률 규정에 발생하는데 의무 대리권은 수권행위, 대리권 수요로 발생하죠. 수권행위는 분류식입니다. 구두 서면 다 가능해요. 다음 대리권 범위에서 법정 대리권은 법률 규정이 정해지고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우리 의무 대리권을 보셔야 되고, 자 이렇게 매매하라 그러면 중도금 잔금 받을 수 있다 그랬죠. 다음 포괄적 권한 주면 기일 연기일 권한이 있습니다. 해제 취소한 적 없어요. 다음 118조 권한을 정하지 않은 보존행위나 계량, 이용 계량은 성질이 표현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대리권 제한을 보겠습니다. 이 자기계약 쌍방대리 심의 아주 잘 나오죠. 자 먼저 원칙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둘 다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면 안 되는데 위반하고 하네요. 그럼 무권대리가 돼요. 원래 허용되지 않는데 예외적으로 허용돼요. 본인이 허락했거나 확정된 채무행은 둘 다 예외적 허용됩니다. 그래서 허체에 외우세요. 농구감독 허체에 외우세요. 여기 부득이한 사유 들어가면 틀려요. 허체입니다. 부득이한 사유는 좀 이따 복대리 나와요. 그래서 124조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으면 자 책에 가르치세요.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 하거나 가로 이게 자기계약이 씁니다. 자기계약. 그럼 여기서 자기는 대리인을 말합니다. 대리 행위를 누가 하죠? 대리인이 하죠. 대리에서 자기나 자신은 다 대리인을 말합니다. 그럼 본인은 뭐라 할까요? 본인은 그냥 본인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자기는 대리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파란색이 자기계약이에요. 그 다음 보라색이 쌍방대리. 동일한 법률행위 관해서 당사 쌍방대리 하지 못한다. 해서 보라색도 가르치고 쌍방대리 써놓습니다. 그럼 둘 다 못하죠? 반대에서 가면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둘 다 할 수 있다는 말이죠. 다음 채무이행도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 허체 허락과 확정된 채무이행은 예외적 허용됩니다. 그럼 자기계약이 무슨 말인가 궁금합니다. 좀 와닿지 않죠? 자, 자기계약. 갑이 오늘 아침에 우리 친구한테 X부동산 팔아달라고 아침에 대리권을 줬어요. 근데 우리 오늘 밤에 전화 왔습니다. 야, 나 X 팔았는데 갑이 어머 빨리 팔아서 역시 내가 대리인을 잘 뽑았지. 세상에 하루 만에 팔았네. 근데 내 거 누가 샀는데 오늘 내가 샀어? 내가 샀대요. 아니 팔아달라니까 자기가 샀대요. 즉 예를 들어서 X 5억짜리라면 자 매도인은 을은 갑으로부터 매도할 대리권 받았죠? 그래서 매도인은 갑에 대린 을이 됩니다. 누가 샀다고요? 을 내가. 이게 자기계약이에요. 그럼 대리에서는 의사를 대리인이 정하면 본인은 책임만 집니다. 그럼 팔가격을 갑 대신 을이 결정해요. 그럼 갑은 책임만 져요. 그럼 팔가격 을이 결정했죠? 살가격도 을이 결정하네요. 혼자 가격 정하네요. 그럼 3억 정해버리면 을은 3억 주고 갑은 5억짜리 넘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허용하면 본인에게 해가 될 게 뻔하니까 하지 말은 겁니다. 그럼 이 현상을 한국말로 이렇게 옮겼어요. 잘 보세요. 대리인 을은 본인을 위하여 매매라는 법률행위를 을 자기랑 했어요. 대리인 을은 을 자기랑 갑을 위해서 매매했어요. 다시 파란색. 대리인은 본인 갑을 위하여 을 자기와 매매라는 법률행위를 했다고 옮겼습니다. 그럼 시험 이렇게 나와요. 을은 본인 갑 허락이 있으면 자, 갑을 대리하여 자신이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 이게 자기계약이죠. 을은 갑을 대리해서 매매하죠. 누가 매수해요? 을 자기가 이게 자기계약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리에서는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본인이 허락하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허락 나오면 끝에 항상 중간에 자기계약과 쌍방대리 꼭 나오고 할 수 있다 하시면 됩니다. 다음 쌍방대리는 금방 감이 옵니다. 갑부동산을 우리 초등학교 친구한테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냈어요. 근데 대학교 친구는 사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
갑과 병 둘이 매매시키면 되겠어요. 그래서 X부동산을 5억짜리면 매도인은 갑에게 대리권 받았죠. 갑에 대리는 을이 되고 매수인은 병에게 대리권 받았기 때문에 병 대리는 을이 됩니다. 그러면 또 대리에서는 의사를 대리인이 정합니다. 팔가격을 갑 대신 을이 정하면 갑은 책임만 지고 살가격도 병 대신 을이 정하면 병은 책임만 져요. 그럼 우리 누가 나한테 술 많이 사줬지? 그래서 3억 정해버리면 이 매도인이 본인들이 손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원칙하지 말은 겁니다. 둘 다 원칙하지 마라. 근데 허체 허락이 있거나 확정된 채무행은 둘 다 예외적 허용됩니다. 허체에 오세요. 다음에 각자 대리가 나와요. 대리인이 수인 여러 명일 때 공동 대리 틀려 각자 대리합니다. 대리인 여럿이면 깡패 X, 깡패 X, 깡패 X에 오세요. 공동으로 몰려다니잖아요. 예외적 공동 대리입니다. 법률이나 수권행위에서 각자 대리와 다르게 정하면 그때 공동 대리예요. 그래서 갑이 X를 팔기 위해서 을에게 대리권 수여, 병한테 대리권 수여, 정한테 대리권 수여, 수권행위하면 수권받아서 다 임의 대리인이고 대리인이 여러 명이네요. 그럼 세 명이 얼굴 본 적 없겠죠? 깡패처럼 몰려다니지 않고 각자 다닙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갑이 그래요. 이거 1,000억짜리라 신중히 팔아야 돼. 너희 세 명이 같이 해 라고 수권행위로 정했다면 그때는 예외적 공동대리인데 아무 말 없으면 각자 대리합니다. 여러분 교재 자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허체에 허용됩니다. 그래서 이 갑으로부터 X금을 매도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을은 허락이 있으면 자 갑을 대리하여 자신 을을 컴을 매수하는 계약 이게 자기계약이죠. 할 수 있다. 아무튼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다음 대리인 여럿이면 각자 대리합니다. 다음 대리권 소멸사유심이 아주 잘 나오죠. 127조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공통사유입니다. 대리권은 다음 각국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유가 된 소멸합니다. 빨강색 그대로 오세요. 자, 본인은 사망, 본사 하나밖에 없고 대사성파에 오세요. 한정 의견 없어요. 그래서 본사, 대사성파 꼭 외우세요. 본인은 사망 딱 하나입니다. 다른 말 들어가면 아니에요. 대리는 사망, 성령 의견 파산됩니다. 이건 임의대리, 법정대리 공통된 소멸사유고 128조는 임의대리 소멸사유입니다. 법률행위가 수권행위죠. 수권행위에 의해 소유된 대리권, 임의대리권은 전조 127조 외에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로 소멸합니다. 그 다음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 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해도 소멸합니다.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고용관계예요. 갑이 사장님이고 을이 종업원입니다. 근데 을이 일을 너무 잘해서 갑 사장님 마음에 딱 들어서요. 정말 딸이 있으면 사위상고 싶어요. 근데 갑이 X를 팔아야 되는데 을이 또 공연중개사 자격증가 있는 겁니다. 마음에 들어서 팔아달라고 대리권 수여했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수권행위, 대리권 수여한 원인이 뭐죠? 왜 대리권 수여했죠? 평소에 일을 잘하니까 이 고용관계가 여기서 원인된 법률관계입니다. 대리권을 준 원인된 법률관계가 고용이에요. 근데 믿었던 을이 배신 때렸어요. 공금을 횡령해버리네요. 사람 너무 믿으면 배신 때립니다. 배신 때려서 고용관계 잘렸다. 원인된 법률관계, 고용관계 끝났네요. 그럼 대리권 당연히 소멸시켜야겠죠. 둘째, 을이 시킨 일은 잘하는데 을이 부동산 팔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수권행위만 처리할 수 있어요. 그냥 내가 팔 테니까 너 바쁘니까 그냥 본업에 충실해라고 그냥 수권행위만 걷어댈 수 있죠. 그 두 경우에 소멸하고 이 두 개는 법정 대리 나오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외워요. 빨강색 이미 원수가 되면 대리권 소멸시켜야겠죠. 믿었던 이미 원수가 되면 대리권 소멸시킨다. 이미 원수가 되면 죽여야지. 그래서 이무대리만 있고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 수권행위 처리입니다. 공통은 본사 대사 성파예요.
여러분 교재 본사 대사상 배우시고 이무들이 투기하는 소리가 임, 원수, 원수, 수 원인된 법률경의 종료, 특권행위 처리입니다. 그 다음 대리권 남용을 잠깐 공부하겠습니다. 자, 대리권 남용 제목을 잘 보세요. 대리권 남용은 대리권 범위 내일까요? 대리권 범위를 초월했을까요? 대리권 남용은 잡으세요. 이 내라고 쓰여있어요. 네. 내라고 쓰여있죠. 네 명.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행한 겁니다. 그래서 대리권 남용은 대리권 범위 내에서 한 거예요. 권한 초월과 달라요. 이건 무권 대리나 표현 대리 문제고 대리권 범위 내에서 한 게 4명이에요. 이건 대리권 범위 내라 원칙 유효 유권 대리예요. 근데 남용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때 예외적 무효가 됩니다. 그럼 대리권 남용은 법조문이 없는데 원칙 유효 상할수 무효로 해결합니다. 이게 의사표시에서 비통착사강에서 원칙 유효 상할수 무효가 어떤 거였죠? 비진이 표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법조문 없는데 이와 같이 해결하기 때문에 107조 비진이 표시 규정을 유추해서 적용합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갑이 X를 팔기 위해서 을에게 대리권 수여해서요. 그래서 병을 만나서 갑이랑 현명하고 팔았습니다. 그럼 팔았다니까 팔았죠.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했죠? 그럼 둘이 유효하게 책임지죠. 이게 대리권 남용의 출발점이에요. 근데 남용이란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병이 을에게 돈 줬거든요. 그럼 을은 이 돈 갑에게 전해야겠죠? 근데 가지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이걸 대리권 남용 먹튀입니다. 대리권 남용. 결국 대리권 남용이란 대리권 범위 내에서 하긴 했지만 본인 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나 제3자를 위해서 한 걸 말합니다. 자, 그럼 병은 갑에게 주장했죠. 야, 병은 갑에게, 야, 갑, 을에게 준 돈은 너에게 준 거하고 똑같으니까 빨리 소유권 넘겨 그랬죠. 갑은 아니 무슨 소리? 아니 매매하라 씨 누가 돈 주라 했어. 나 돈 10원 못 받았으니까 소유권 못 넘겨 해서 둘이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법원 판결이 이거였죠. 아까 판례. 을이 돈 가지고 도망치면 갑이 책임져야겠죠. 자기가 대리권 줬습니다. 그래서 매매하라 그러면 중도금, 잔금 수령할 권한 있다고 아까 했죠. 그래서 을에게 준 돈은 갑에게 준 걸로 유효합니다. 그럼 병은 할 일을 다 하고 병의 변제 의무 다 소멸 했어요. 그럼 갑은 빨리 병한테 소유권 넘기고 갑은 병하고 싸울 시간 없어요. 빨리 을 잡아서 그 돈 뺏어야 됩니다. 이렇게 원칙 유효. 근데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돈 주면 을이 도망칠 것이라는 것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요. 을이 돈 가지고 도망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이때는 돈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도 을에게 돈 줬다면 그때는 둘 간의 예외적 무효가 됩니다. 그러면 병은 갑에게 돈 다시 줘야 돼요. 다시 줘야 됩니다. 그리고 병이 을 잡아서 그 돈 빨리 뺏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오토바이 뿅카 알아요? 오토바이 부릉하면 부릉부릉 슉 나가는 거 있죠. 을을 만났는데 을 옆에 오토바이 막 뿅카 부릉부릉 대기하고 있어요. 돈 주면 가지고 뿅카 가지고 도망갈 것 같아요. 그럼 알 수 있잖아요. 도망칠 거. 그때 돈 주면 안 되죠. 그런데 줬다면 갑에게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원칙 유효, 상할수 무효에서 비진이 표시 규정을 유추 적용합니다. 대립권한 초월은 다음 시간에 공부할 무권대리나 표현대리고 이건 범위 내에서 한 겁니다. 출발점을 잘 기억하세요. 그 다음 대리하려면 아까 현명해야 되죠. 현명이란 이름을 나타낸다는데 본인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죠. 현명해야 대리입니다. 반대면 현명하지 않으면 대리가 아닙니다. 시험 문제는 꼭 이를 푸세요. 현명하면 대리, 안 하면 대리 아니다. 꼭 이를 푸셔야 됩니다. 자, 그럼 문제. 대리권이 없는데 현명하면 대리이다. OX 뭘까요? 대리권 없는데 현명하면 대리이다. 5죠. 이렇게 풀라 했잖아요. 이렇게. 반면
대리권이 있더라도 현명하지 않으면 대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권대리는 현명했어요, 안 했어요? 무권대리 현명했나요, 안 했나요? 야, 눈치가 있어야지. 위쪽에 가깝죠, 위쪽에. 현명한 겁니다. 둘 다 현명했으니까 대리 써요. 현명 안 하면 대리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둘 다 현명한 겁니다. 근데 얘는 대리권이 없는 것이고 얘는 대리권 있는 겁니다. 아까 했잖아요. 대리권 없더라도 현명하면 대리라 했죠. 그게 무권대리입니다. 둘 다 현명을 했기 때문에 대리라고 썼습니다. 114조 1항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현명이죠. 현명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이 책임진다. 본인에 대해서 요력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양가로 이번 현명 안 했네요. 115조에서 대리인이 그 말은 대리권이 있단 말이죠.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 현명하지 않았죠. 그 의사표시는 자기가 대리인이죠.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가 문맥상 현명하지 않았으나입니다. 그러나가 무슨 말이에요? 현명하지 않았으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상대방이 알 수 있네요. 그때는 현명이 된 걸로 봐요. 현명이 된 걸로 봐서 직접 본인이 책임진다.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깁니다. 다시 그러나가 현명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대리인인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어요. 이때는 현명이 된 걸로 봐서 본인이 책임진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토지를 매수 사달라고 대리 걸렸어요. 그래서 우리 토지를 사러 다니는데 병 토지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내 마음에 딱 들어요. 그래서 고민합니다. 이걸 내가 그냥 갑을 위해 사줘. 고민하다가 그냥 자기가 샀어요. 현명 안 했습니다. 대리권 있더라도 현명 안 하면 대리가 아닙니다. 그럼 이 매매인은 갑과 아무런 상관없어요. 그래서 매도인은 병이 되고 매수인은 끝입니다. 을과 병이 책임지는 겁니다. 갑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럼 이번에 이제 을이 현명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자, 우리 병에게 뭐라 그랬냐면 저는 갑에 대린 을입니다. 그래서요. 가장 정확히 현명했죠? 근데 을과 병이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을이 그래요. 제가 갑 대신 왔으니까 제가 갑 도장 찍고 제가 그냥 갑 이름 사인할게요. 대리인이 갑 이름 서명하고 갑 도장 찍었습니다. 그럼 현명 됐나요? 안 됐나요? 현명이 뭐라 했죠? 본인의 이름. 본인의 이름 2번이나 나와서 이거 현명 된 겁니다. 근데 을 도장 찍고 을 사인하네요. 그럼 현명 안 했죠? 이게 지금 이렇게 한 거 이게. 그럼 이게 115조 본문. 대리인 자기를 한 것으로 본다. 근데 이렇게 현명하지 않았죠. 갑 이름이 현명하지 않았죠. 근데 갑에게 받은 위임장을 병한테 보여주더라고요. 그럼 병도 알 수 있죠. 너 갑 대신 왔구나. 이때 현명이 된 걸 봐요. 이거 단서. 그러나가 현명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 병이 대인인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어요. 위임장 보고. 근데 현명이 된 걸로 봐서 본인이 책임집니다. 이 현명을 어떻게 하는가? 4가지 잘 비교해 보세요. 자, 교재에서 114조 있습니다.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면 본인이 책임지는 것이고 아까 본인 명의로도 할 수 있다 그랬죠. 을이 갑 이름 사인해도 현명이 됩니다. 그 다음 위임장 제시하면 현명하지 않았더라도 현명이 된 걸로 봐서 본인을 대리해서 매매한 것으로 봅니다. 이제 대리인 능력으로 가겠습니다. 대리인은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다면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그럼 행위 능력을 요하는가? 117조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 될 수 있단 말이죠. 미성년자든 피성년 후견인 다 될 수 있어요. 의사 능력만 있다면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다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자가 행위하더라도 책임은 이자가 지는 거 아니죠. 그래서 제한 능력자에게 불리한 게 없기 때문에 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시험 의견이 나옵니다. 제한 능력자는 혼자 유효하게 대리행위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인이든 법정 대리인은 그 대리 행위를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는 결과가 돼요. 왜 취소 못해요? 제한 능력자도 혼자 유효하게 대리 행위할 수 있기 때문에 취소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표현을 외우셔야 돼요. 패턴을. 자, 대리에 제한 능력자가 나오면 유권 대리는 이렇게 취소 없다가 시험에 나와요. 유권 대리는 뭐 없다? 취소 없다. 다음 시간에 무권 대리는 무권 대리 책임 없다고 나옵니다. 시험 패턴이 딱 정해 있어요. 다시 대리 파트에 제한 능력이 나오면 유권 대리는 취소 못한다. 무권 대리는 책임 묻지 못한다.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이 패턴을 꼭 외우는 게 좋습니다. 다음 대리행위 하자가 있는데 법조문 볼 필요 없습니다. 대리행위를 대리인이 하기 때문에 하자가 있는가는 원칙 다 대리인 기준이에요. 근데 백사주 궁방만 본인 표준으로 공부했죠. 나머지는 다 대리인 기준, 대리인 표준입니다. 법조문 볼 필요 없어요.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본인이 있고 대리인 간에 대리권 있고 상대방이 있는데 상대방의 대리인을 사기강박해서요. 그리고 둘이 대리했습니다. 그럼 이게 대리행위 사기강박 당했는가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궁박 아니면 다 대리인이에요. 대리인이 사기강박 당했으니까 이 대리행위 취소할 수 있는데 대리인 모든 효과는 다 본인입니다. 본인이 취소해야 돼요. 대리인이 취소하려면 취소권을 수권받아야 돼요. 이무대리인은 시킨 일만 하는 것이고 이무대리인은 원칙 대리권 없습니다. 자, 비교할게. 본인, 대리인, 상대방이 있는데 상대방이 본인을 사기강박해서요. 그리고 와서 둘이 대리했습니다. 그러면 사기강박 당했는가 누구 기준이에요? 궁박 아니면 다 대리인입니다. 대리인은 안 당해서 멀쩡하네요. 그럼 본인도 취소 못합니다. 본인이 사기 당했지만 대리행위는 대리인이 모든 걸 결정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무 하자 없기 때문에 취소 못합니다. 본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에서 대가리 때리면 됩니다. 그리고 취소는 못한다. 그 다음 이거 시험에 많이 나오죠. 갑부동산을 을과 일 매매했어요. 네, 정이 병에게 매수할 대리권을 줬습니다. 그래서 병은 매수할 권한이 있는데 병이 부동산을 산다는 게 하필 이걸 이중매매했어요. 근데 이중매매에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습니다. 본인은 그런 거 전혀 몰라요. 그러면 이 매매계약이 103조 무효인가 아닌가 누구 기준 판단해요? 103조는 궁박 아니죠? 그럼 다 대리인이에요. 그래서 대리인이 적극 가담해서 무효가 됩니다. 본인은 선이어도 소유권 취득하지 못합니다. 본인 기준이 아닙니다. 항상 대리행위는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궁박만 본인입니다. 그래서 대리인은 제한 능력을 이유 취소 못합니다. 대리행위. 그 다음에 대리행위 하자는 대리인 기준 궁박만 본인입니다. 네, 대리 효과입니다. 효과는 무조건 본인 그랬어요. 본인 대리인 간에 대리권이 있고 대리인이 행위만 대리인 모든 책임은 다 본인이에요. 계약 이행도 본인, 매매면 본인이 매매 이행, 임대차는 임대차를 본인이 이행하고 뭐 취소권, 해제권도 다 본인한테 있어요. 이무대리인은 원칙 취소권 해제권 없습니다. 무효지정도 본인. 그다음 상대방이 대리행위를 해제하면 해제 효과로 원상회복도 본인이 하고 손해배상도 다 손해배상 본인이 합니다. 모든 효과 다 본인입니다. 행위만 대리인이 행합니다. 마지막 그 효과는 다 본인에게 넘어옵니다. 그래서 모든 효과 본인, 취소권, 해지권 다 본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반적인 대리하셨어요. 이제 복대리를 공부하겠습니다. 복대리는 첫 출발이 제일 중요한데 복대리 나눠서 자 복자 잘 보세요. 복자 받침이 뭐죠? 받침 기억이죠. 기억 다음에 뭡니까? 니은. 그래서 니은을 바꿔요. 기억 다음에 니은. 그럼 본인이 되죠? 본. 또 복대리는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하고 본인을 대리합니다. 대리인을 대리하면 들고 니은 본인을 대리한다.
그 복인은 중복됐단 말인데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선임한 겁니다. 그래서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그 복대리인은 선임받은 자라 언제나 임의대리인이에요. 그래서 임의대리인이 선임해도 임의대리인이고 법정대리인이 선임해도 선임이 숙고행위라 언제나 임의대리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 엑셀을 팔기 위해서 을에게 대리권 수여했고 A에게 대리권 수여, B에게 숙권 대리권 수여했어요. 여기 복대리인 있습니까? 복대리인 있나요? 없죠. 다 본인이 선임하면 다 대리인, 대리인, 대리인이죠. 그리고 아까 대리인이 수인이면 각자 대리 했거든요. 깡패 X. 여기는 복대리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을이 평을 선임했는데 야, 너 나를 대리하라고 선임했어요. 그럼 얘는 복대리는 아닙니다. 을도 내 대리인 선임할 수 있죠. 얘는 을의 대리인이에요. 복대리 아닙니다. 그래서 평은 을을 대리하고 갑을 대리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을이 총을 선임했는데 야, 너도 갑을 대리라고 선임하면 얘가 복대리인입니다. 대리인 을이 선임했죠. 대리인 을이 선임했죠. 갑을 대리하라고. 얘가 복대리입니다. 그래서 얘는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하고 본인 갑을 다 대리하고 갑 이름을 현명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결국 갑을 대리하는 사람 총 4명이에요. 정, 을, A, B 4명입니다. 병은 갑하고 아무 상관없죠. 병은 을을 대리하는 거죠. 이 사례를 통해서 복대리인 의미를 잘 알아두세요. 자, 그럼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해도 을의 대리권은 존속합니다. 왜냐면 을은 정을 감독해야 되거든요. 반면 복대리권은 대리권에 의존하기 때문에 대리권이 소멸하면 그가 선임한 복대리권 소멸합니다. 그래서 을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합니다. 감독할 사람이 없어지기 때문에 소멸합니다. 다음 복대리인은 아까 누구? 기억다면 니은 본인을 대리하고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해서 대리인과 똑같은 권리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다음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고 본인의 이름으로 본인을 대리해요. 현명도 기억다음에 니은 본인. 그 다음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 소멸합니다. 자, 이제 복인권이란 복대리인을 선임할 권한이 있는가? 복대리인을 선임할 권한이 있는가? 임의대리는 원칙 복대리인 선임권 없습니다. 만약에 갑이 을에게 매매해라고 주면 을 자기가 팔아야겠죠. 갑은 을이 적임자나 을에게 대리권 주면 자기가 팔아야 되고 함부로 복대리인 선임 못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본인이 승낙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적 선임할 수 있습니다. 배우세요. 무승부가 아니라 복승부. 무승부가 아니라 복승부. 본인이 복대리인 선임하래요. 아니면 승낙이 없어도 대리인이 병원에 입원해서 움직일 수가 없는 부득이한 사유다. 그때 예외적 선임할 수 있고 그럼 선임할 때 적임자를 똑바로 선임해야겠죠? 선임만 해요? 감독돼야 돼요? 감독도 똑바로 해야 할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임의대리인은 본인 갑에게 선임도 똑바로 할 책임지고 감독도 똑바로 할 책임지게 됩니다. 120조인데 대리권이 법률행위가 숙권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 임의대리죠.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는 선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원칙 선임하지 못하지만 복승부, 승낙, 부득이할 때 선임할 수 있어요. 121조 1항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걸 가로치시고 이걸 승부예요. 승부. 전조가 아까 승낙, 부득이. 승부에 의하여 그 말입니다. 승낙, 부득이에 의하여 승부에 의하여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 본인에게 선임도 잘해야 할 것이고 감독도 똑바로 할 책임집니다. 법정 대리는 그냥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법정 대리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언제나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습니다. 122조
법정 대리는 그 책임으로 즉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언제나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모들이랑 다르죠? 법정 대리는 미성년자에게 부모님이다. 아무튼 법정 대리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이 시간에는 법률행위 대리 파트를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무권 대리와 표현 대리 이어집니다. 왼쪽 영상 클릭하시면 한 번에 끝내는 중개사법 이론 강의 공부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영상 클릭하시면 기초일특 강도 함께 병행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중개사법은 김하희 쌤과 함께 해주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